네, 우리 홍익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타일랜드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홍익대학교에 오신 게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그 몇 년 전에 한번 아니 그 처음이네요. 완전 예. 처음이시죠? 예. 네. 제가 그쵸. 캠퍼스에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요. 네네네. 근데 처음이에요. 행사로는 처음. 행사는 처음이시고 강연도 그러면 처음이시겠네요. 네, 그럼요. 타일랜드. 네네. 우리 강연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토크를 이어가 볼 텐데 어쨌든 우리 타일랜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우리 학우님들께 인사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일러 씨 요즘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궁금한 건데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그 근황도 그렇고 제가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호칭이나 막 직함을 뭘 쓰냐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계신데 것들을요. 네, 한꺼번에 많은 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네. 요즘에 근데 이제 약간 좀 집중하는 게 있다면 네. 그 여기저기 좀 약간 기후위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타리카의 이제 무역진흥원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업자와 같이 이렇게 한국 기업하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기업을 매칭시킬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맨날 그 약간 데이터를 보면서 약간 네. 꼴찌 아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노력을 좀 하고 있으신. 네, 네, 네.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이버에 보니까 연관 검색어에 이제 타일러 근황 뭐 이렇게 좀 많이 뜨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타일러 씨께서 일단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 대학교에서 국제학부를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타일러 씨의 대학 생활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나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네, 그 시카고 대학교에서 학부를 다녔는데요. 네 공유학번이신 거죠 그렇게 네, 되면? 맞아요. 그렇게 보면 공유학번이라고 하겠죠. 네, 저는 근데 그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시험이 없었거든요. 시험이 없었어요?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거 없이 어, 그냥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네. 10일 동안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약간 전시하거나 학교 앞에서 발표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시카고 대학교 가니까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이런 거 다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빡세게 공부를 빡세게, 네. 하시는 그런 빡세게.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교에 네. 약간 그 슬로건이 있어요. 비공식적인 슬로건이 있는데 네. 그 Where fun comes to die. Where fun comes to die. 네, 그래서 네. 재미가 사람이라면 와서 죽는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음. 할 만큼 심오한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네. 그 대학교를 다녔을 때 정말 따라잡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적응을 하게 되는 대로 가능한 많은 다양한 이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계속해서 수업을 바꿨습니다. 그런 활동을 그러셨군요.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정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고 오늘도 제가 네. 홍익대학교를 개인적으로도 또 오랜만에 왔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약간 아무도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요즘 대학생들 어떤 또 하나의 또 고민이지 싶은데 네. 타일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는 많은 활동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는 많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그 작년 그 상반기에 그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도 디지털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몰라서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좀 있었지만 빨리 적응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거의 일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막 안 나가고 이렇게 안 모이고 막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취업이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 약간 좀 다르게 접근을 하면 네. 진짜 일자리가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네. 기존대로 약간 사람들이 원래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취업을 못 한대요. 근데 리모트로 하고 그러니까 리크루팅을 하는 회사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아예 일자리가 원래 없었던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조금 일어나고 네.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타일러 씨께서 아마 2014년도부터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쭉 이어가시게 된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게 방송 출연을 좀 결심하게 되셨어요?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그 KGSP 정부 초청 장학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걸로 이제 한국의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유학을 하러 왔는데 그 이제 석사, 박사 막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석사로 왔는데 원래 4학기까지 하면 졸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현실이 다르고 많이 달랐나요? 많이 달라요. 네. 그 4학기 하고 바로 졸업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네. 약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약간 연구 방향을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약간 먼저 졸업하실 선배가 있으면 주제를 아예 바꾸거나 이런 이제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장학금이 만료가 돼서 일을 해야 갑자기 되는데 또, 네. 예, 근데 저는 영어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네, 그 꼭 모든 거를 한국말로 하고 있었는데 논문도 한국말로 쓰고 그래서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약간 알바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유학생이 사용하는 공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가끔씩 뭐 백화점에 있는 그런 반찬을 파는 매점들이 알아서들 홍보물을 만드는데 그러면 막 김치 먹는 모습 사진 찍어주면 막 5만 원 주고 막 이런 되게 꿀알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잡고 있었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막 이력서를 보냈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서 뭐 한국말 할 줄 아냐 뭐 인터뷰 올 수 있냐 그래서 갔는데 뭐 그쵸 방송 작가들이었고 뭐 무슨 토론을 한대요. 그래서 네. 한국말로 토론하네요. 그러면 이제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2번만 하면 된대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동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비정상회담이 되고 나중에 이제 고정이 돼서 계속해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을 하나 찾은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타일러님. 그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작년 10월에 그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네. 영화에서 또 이 총학생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네, 요렇게. 네. 네. 저도 보다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도 저도 영화를 놀랐어요. 봤었는데 우리 이종필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네, 맞아요. 네, 요 영화에서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 완벽한 이제 캐릭터 구상을 위해서 뭐 90년대 이제 영어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본에 없는 강의 내용까지 본인께서 직접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네,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디서 들으셨죠? 네네네. 또 작가님들이 또 다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쩌다 이 연기는 또 도전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 연기는 이렇게 그냥 연락이 와서 네. 그 이걸 한번 해보겠냐 그러시는데 네. 그 약간 배역이 딱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 맞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감독님이 되게 약간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런 약간 네. 90년대의 모습이나 이런 캐릭터에 대한 그런 저의 의견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시면은 문서가 나와요. 그런 이제 뭐 캘리포니아의 어디 연구소에서 네, 어디 연구소에서 그죠? 이렇게 메모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영어로 작성돼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감수를 하고 막 다시 이렇게 도와드리고 막 이런 역할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아니 이번에 네.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겁니까, 타일러님? 그런 거는 뭐 또 뭐 물어봐 주시면 네. 당연히 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럼 그것도 이제 근황에 한번 문의가 안 추가를 하는 들어와서. 걸로. 문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굳이, 네. 자 이제 그 우리 타일러님과 어떻게 먼저 근황 토크를 조금 진행을 해봤고 어떻게 또 앞으로 또 지내고 계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여쭤봤는데요. 우리 학우님들께서 우리 타일러님에게 궁금하신 점들 혹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말들을 또 사연으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일단은 몇 가지만 선정해서 우리 타일러님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 타일러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타일러님이 출연하신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때 꼭 해보면 좋을 경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연에서 항상 등장하는 말인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꼭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타일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학업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업만 하면 절대 안 예, 된다. 절대 네. 안 되는 것 같고 그 뭐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을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가 됐든 네.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좀 일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교 다녔을 때 어떤 그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야지 제가 이거 월세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빵집 주인이 프랑스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불어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다른 직원들한테 통역하는 것까지 막 맡기게 됐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원래 아니 왜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네네네. 어떤 통역까지도 맡게 되신 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됐을 땐 이력서에다가 빵집에서 일했던 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왜냐하면 통역. 네. 거기에서 이게 직원들 사이에서 동역을 하고 막 그런 실제로 막 일 관련된 약간 문제들이 발생할 때 좀 막 그렇죠, 중재를 그렇죠.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살려서 나중에 취업이 도움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정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 그건 이제 스스로에게 허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해라 이러는데 일을 해보라고 하시는 분은 또 네, 타일러님 또 자격증이 없고 막 네. 이렇게 절대 그런 거 없는 그냥 네. 일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정말 음, 중요해요. 많은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또 통역 얘기가 나왔는데요. 타일러님 9개 국어가 가능한 능력자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추천하는 외국어 공부법이 있으실까요? 새로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타일러님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아니, 타일러 씨 이거를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었어요. 9개 국어. 제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일단 한국어. 일단 영어.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시는데 와, 딕션이 엄청나시다고. 네. 딕션이 퍼센테이지도 그냥 퍼센트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아까 제가 댓글을 보는데 네, 그런 피드백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하실 수 있는 단어 네. 총 9개. 그러니까 말이 9개시면은 영어. 네, 일단은 이제 이걸 좀 약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몇 개 국어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네.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네네. 그 방송에서 뭔가 다른 언어를 하는 모습이 비춰지면 네. 그러면 그걸 세는 거예요, 작가들이. 그렇게. 그러면 다른 방송에서 섭외가 되면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다라면서 명찰에다가 이게 찍어요. 네. 숫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점점 이게 약간 풀려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올림이 되면서 그죠? 네, 그래서 언어를 할 줄 안다라는 거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언어를 할 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네. 근데 저는 모국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모국어가 영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제대로 배운 언어가 불어예요. 그래서 불어는 불어. 제가 네.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입학하면서부터 이미 이제 불어 불문학 정도의 그런 약간 뭐 15세기, 16세기 책들 보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불어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이 있는 그러니까 고향이 있는 쪽이 거기 이제 프랑스어를 하는 케벡주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어를 배우고 그리고 학교 갔을 때 다른 거를 다 배우고 싶어서 스페인어 수업, 포르투갈어 수업, 독일어 수업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어 수업에 이제 일어를 조금 학교에서 배워봤고 그리고 독학으로는 이제 약간 중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중국어를 조금 배워봤고 그리고 러시아 그 합창단에 들어가게 돼서 기릴 문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어 할 러시아 줄은 합창단을요? 모르는데 네. 근데 기릴 문자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뭔가 약간
지금까지 할 정확히 줄 아는 거는 아니고요. 9개를 예. 말씀해 아니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막 약간 엉뚱하게 조금씩 알고 있는 건 나중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영어 할 줄 알고 독일어를 좀 배워왔으면 그럼 네덜란드어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벨기에 갔을 때 네덜란드어로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막 어머 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네. 그게 네덜란드어 할 줄 안다라는 것 같아서 그 좀 약간 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 언어를 좋아하고 네. 제가 갖고 놀고 맛보고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한 언어가 많긴 해요. 근데 제대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창하게 할 수 몇 있는.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요? 유창하게 하는 거는 네. 뭐 영어, 한국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불어에 자신이 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어, 예. 또 이게 또 안 그래서 쓰다 보면 또 태화가 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게 그죠?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읽는 거는 일본어 논문은 읽을 수 있는데 말할 논문까지.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어가 워낙 이런 읽을 수는 거니까 있는데. 이런 네. 거니까 몇 개 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저는 이게 좀 약간 웃기는 질문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네. 어쨌건 좀 좋아하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연을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비정상회담을 즐겨 보았는데요. 방송에서의 타일러님의 대화 방식과 생각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논리정연하게 본인의 생각을 펼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대화 방식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후 말할 수 있을까요? 타일러님만의 꿀팁을 듣고 싶어요. 이 언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이젠 또 어떤 생각, 그죠? 네, 사실 타일러님께서 제가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 언어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좀 이슈긴 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리의 끝판왕이다 그런 말씀, 그런 별명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저는 그 설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학 언어마다 정보가 나오는 순서라든지 논리가 형성되는 구조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아예 약간 도표 같은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 어떻게 와도 결국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먼저 상대방이 한 말이나 생각하는 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상대방이 했던 주장이나 아니면 왠지 할 것 같은 주장에 대한 그 정리를 먼저 본인 말로 들려드리고 본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딱딱딱딱딱 해서 그 논리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맞는다고 보는 거를 다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이런 접근법을 쓰면 그럼 상대방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상대방을 들어준 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 문화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 하는 게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하다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등등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그런 거를 하는데 뭔가 없는 뭔가가 없으면 설득력이 굉장히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뭔가를 좀 갖고 보여줘야지 제가 주장하는 바가 좀 들리고 이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력은 약간 좀 그렇게 갖출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마저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또 잘해주셨어요. 타일러 사연 하나만 더 그러면 묻고 또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댓글로도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채팅을 좀 보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준비된 사연을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타일러님. 저는 타일러님의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읽고 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진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혼자 있을 땐 샵 용기 내 챌린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그냥 일회용품을 쓴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죄책감이 드는데 이럴 때 어떤
뭐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팬이에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느낌표 3개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환경에 그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저출산, 뭐 고령화, 뭐 이런 어떤 이슈들이 많은데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약간 인터내셔널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너무 폭넓은 느낌이 사실은 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너무 어필을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타일러 씨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난하게 미래를 굉장히 가난하게 보내게 되실 거예요. 그냥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예,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 재생에너지를 한 5%밖에 안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그게 꼴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화석 연료를 쓰다가 그 지금 이미 대기권에 그 쌓여 있는 그 온실가스가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당장 줄이질 않으면 그러면 2050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이 없고요, 송도도 없고요, 그리고 군산 저기 충청남도 해안 지역이랑 전북 해안 지역이 침수가 되고요. 그러면 식량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지형은 그래도 많이 침수가 되질 않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게 2050년이에요. 2050년이 되기 전까지 이러한 영향들이 천천히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경제적인 타격이 천천히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2050년에 분명히 살아 계실 거예요. 저는 2050년이 되면 아직 은퇴를 할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때는 일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 한국의 경제 모델이 수입 수출하는 무역 기반의 경제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식량은 사실 해외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 한국의 지형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항구 도시나 그런 뭐 공항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영향을 받게 되면 얼마나 물가가 올라가고 식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식량을 어디서 확보해 와야 되는데 그 식량 생산을 하는 지역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확보하는 데에 대한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 그 생각을 해보시면 특히 젊은 분들은 백신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을 때 도대체 모르겠는 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확보가 어려워요. 그렇죠. 확보가 어려워. 전 세계가 다 확보를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어려워 보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관련해서 의견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기후위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후위기가 가져올 타격이 훨씬 더 큰 규모의 타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투자를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뭐 요즘에 주식을 하기는 하지만 많죠. 근데 부동산을 워낙 하는 게 전통적으로 돈을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만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돈을 누군가한테 빌리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부동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뭐에 반응을 할까요? 지금 당장 내일에 반응하거나 5년 후에 반응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가 2050년에 어디가 침수가 되어 있고 송도라는 신도시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를 이미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후에 여러분이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는 그런 거는 나중에 가격이 반영되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 안 지나서 이미 미국에서는 보험을 들 수 있는 지역들이 매년 다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태풍의 영향권이 많아지고 그 폭풍 해일로 인해서 바다를 끌어올리는 지역들이 그 홍수 피해가 많아지니까 아예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했지만 홍수 때문에 보험 들 수 없는 집이 되어 버려가지고 대출을 갚아도 팔아야 되는데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파산을 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은 원래 있던 것을
뭐 보험 적용이 갑자기 안 되고 그렇게도 또 될 수가 그 있는 점점 그 지역 보험 커버리지가 되는 지역들을 거예요? 네. 바꾸고 있고 음.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못 내게 되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집을 살 사람은 누가 사고 싶겠냐고요. 이미 그거 바뀌고 있는 거를 점점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멀리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2030년이다. 그러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 당장 알아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쓰고 있는 거를 막 이런 거 막 약간 이상하게 본다.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파산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뭔가를 좀 행동하고 알아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면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가장 커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2부 강연으로 또 근데 시작된 굉장히 좀 있었어요. 약간 너무 네. 이게 사실은 네. 당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제 기존 세대들이 얼마나 성장해가지고 부를 많이 쌓아왔는데 그거를 또 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근데 이제 와서는 미래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데 목표들이 어느 나라를 봐도 요즘에 거의 목표가 뭐 화석연료를 안 쓰는 걸 2050년까지 하겠대요. 아니 그때 이미 침수됐다니까요. 아니 누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네.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그 당장 뭔가를 해야 되고 분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생각되시면 그냥 단순히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좀 더 알아보시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 저기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최광호님께서 타일러 씨께서는 식량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분명해요. 아, 분명해요. 아니 이게 약간 좀 웃기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왜냐면 작년이었는지 토마토 공급이 안 돼서 그런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토마토를 햄버거에 넣을 수가 없으니 고객님 죄송합니다. 케첩을 많이 드릴게요라는 그런 막 광고판이 붙어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하하하 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네. 그게 토마토라서 그렇지 이게 쌀이 되거나 밀이 되거나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시리아 난민 문제를 보면 시리아 난민 문제가 거기서 내전이 있어서 난민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약간 잘못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전이 생기면 사람들이 교전이 있는 지역을 피해서 나라 안에서 다른 쪽으로 가면 실향인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를 벗어서 딴 데로 가면 난민이 돼요. 그런데 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리아가 원래 가뭄이 있었거든요. 가뭄이 심각해서 밀 생산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뭄이 러시아에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수출을 단속한 거예요. 안 팔아줬어요. 안 팔아주는데 그러면은 수입원이 끊기면 당연히 교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식량에 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전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지방에 갔으면 거기에 원래 식량이 있지만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다른 나라로 가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규모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조금 미리 모자서 그러니까 12%밖에 생산량이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식량난이 오냐라고 온다고 생각하냐 이런 그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온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미 확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약간 수경재배라든지 많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막 투자를 해서 막 알아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가끔씩 한국의 막 미래의 네덜란드가 돼야 된다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량 생산을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나중에 그런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성규님께서 죄송합니다.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이런 말씀들을 또 해주고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타일러님 말씀 들으면 항상 생각이 깊어지는 듯 굿
네, 이렇게 또 반응을 또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또 마무리를 또 해야 될 시간이 좀 온 것 같아요. 우리 타일러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생애 처음으로 우리 홍익대학교를 또 방문해 주시고, 물론 이전에 한 번 또 오셨었지만 강연도 이렇게 또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학우님들께 마무리 말씀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제 감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미 약간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너무 진로에 갇히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루빨리 실험을 적용해서 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본인이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얼마나 임시응변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회복력이 가장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키워보시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 없거나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면 그러면 주변에다가 좀 얘기를 많이 전해주세요. 사실은 혼자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전기를 아끼려고 해도 얼마나 물을 아끼려고 해도 이게 혼자서 하는 거는 규모가 없고, 주변에 그냥 소비자들이 일일이 막 물을 조금 덜 쓴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투표와 이제 그런 뭐 제품을 제대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걸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되지만, 이 규모가 되려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재생에너지로 갈아타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거나 그런 거 궁금해하시면 가장 하실 수 있는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얘기를 많이 퍼뜨려 주세요. 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 미래에 대해서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면 그러면 이거 하루 빨리 막 좀 고치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약간 부탁도 많이 드려 주시고, 왜냐하면 네. 사실은 기존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타일러 씨와 준비한 시간은 벌써 이제 여기까지 또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타일러 씨의 근황도 그리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들어봤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또 기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또 익히게 되는 그런 유익한 또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같은 경우는 링크로 다른 분들께 또 전송이 가능하니까요. 다른 분들께서 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홍익대학교 초청에 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게스트로는 우리 이규빈 씨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저희 무대 잠깐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하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타일러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